요즘 전 세계는 미래기술 패권을 두고 뭐랄까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서 밀리면 그냥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통째로 걸린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판에 엄청난 카드를 던졌습니다. 바로 150조 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맞습니다. 150조 원.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도 훨씬 많고요.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바로 이 돈이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통째로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좀 쓰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베팅인 셈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큰 베팅을 하는 걸까요? 오늘 자료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 이 150조 원이라는 돈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두고 사람들은 기술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형태의 냉전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미국은 반독체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외치면서 기술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 국민성장 펀드인 거예요. AI, 반도체, 배터리, 이 핵심 분야에서 우리만의 선수를 키워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일종의 맞불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십 년, 아니 100년을 먹고 살 산업의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장기적인 포석인 겁니다.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운전대를 남한테 맡길 순 없다. 바로 이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야심찬 목표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야심찬 목표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KNVIDIA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펀드가 우선적으로 돈을 쏟아부을 7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AI 칩 하나 잘 만들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칩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들어낼 공장, 즉 파운드리도 짓고 이걸 돌릴 컴퓨팅 센터도 만들고 심지어 이 모든 걸 가동할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까지 싹 다 포함돼 있어요. A부터 Z까지 완전한 생태계 하나를 통째로 만들겠다는 정말 거대한 그림인 거죠. 이 KNVIDIA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KNPU 프로젝트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NPU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 계산에만 특화된 똑똑한 반도체, AI 전용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엔비디아 GPU 대신에 우리 손으로 우리만의 AI 두뇌를 만들겠다. 바로 이거예요. 남의 기술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계획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게 2025년 국가의 10대 기술 대표 사업인데요. 이걸 보면 이번 국민성장펀드가 기존에 있던 큰 그림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큰 비전의 일부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로 넘어가 보죠. 과연 이 어마어마한 펀드,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주는 일종의 용돈 같은 보조금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투자자가 돼서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벤처 캐피털, VC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건 완전히 판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운영 방식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에 150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지분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해주는 식으로 다양하게 굴립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걸 결정하냐는 건데 금융하고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옥석을 가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정말 특별합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도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고 성공하면 그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에 국민이 함께 올라타는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계획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AIM이라는 나름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A. Accelerate. 상용화 속도를 확 높이고 I. In-depth. 시장을 깊게 분석하고 M. Mission Oriented. 목표, 즉 미션을 확실히 정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부 주도 계획에 좋은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이 계획이 가진 그림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과 비판의 목소리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원본 자료에서도 이 상황을 빛과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빛, 즉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당연히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그 성공의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림자도 아주 짙습니다.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재정 부담이 크고요.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어차피 정부 돈인데 뭐 하면서 기업들이 나태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바로 이 지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인용문이 핵심인데요. 결국 정부가 투자자가 됐을 때 과연 돈을 벌 생각으로 투자를 할까? 아니면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인기 있는 곳에만 돈을 뿌리는 그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겁니다. 아마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이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죠. 이렇게나 많은 논란과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거대한 도전을 하려는 걸까요? 그 진짜 속내,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과학기술 주권 국가. 이건 그냥 돈 많이 버는 부자 나라가 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기술이 곧 국방력이자 외교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배터리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독립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인 거죠.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바로 기술 주권 국가라는 집을 튼튼하게 받쳐줄 겁니다. 자, 150조 원. 엄청난 돈이 걸린 대한민국의 배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건 이 담대한 실험이 과연 기술 주권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지 아니면 수많은 위험 앞에서 결국 좌초하고 말지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주겠죠.